해밀 번역가의 번역 이야기. 번역가라고 다 같은 번역가가 아닙니다. 안녕하세요. 번역가 해밀입니다. 요즘에 디지털 노마드를 꿈꾸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프리랜서 번역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. 그런데 번역가 하면 외국어를 우리말로 옮기는 사람? 이 정도는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번역가가 하는 일이 뭔지, 그리고 프리랜서 번역가의 일상은 어떻게 되는지, 번역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, 번역가의 장단점은 뭔지, 그리고 과연 먹고 살만한지 궁금한 것들은 참 많은데 정보가 참 부족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번역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만한 것들을 모아서 영상으로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. 오늘은 첫 시간인데요. 막연하게 번역가를 꿈꾸기 전에 어떤 번역을 하고 싶은지부터 알아보셨으면 해요. 여러분은 어떤 걸 번역하고 싶으신가요? 뭐 책, 아니면 영화, 드라마, 애니메이션,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문서? 네, 그렇죠. 일단 본인이 뭘 번역하고 싶은지 그 분야부터 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그 분야가 과연 본인에게 맞는지, 그리고 그 분야의 작업 현실은 어떤지를 알아보셨으면 합니다. 번역은 크게 세 가지 분야로 나눌 수 있는데요. 먼저 출판 번역, 그리고 영상 번역, 그리고 기술 번역 이렇게 있습니다. 출판 번역이나 영상 번역은 알기 쉬우실 것 같은데요. 출판 번역은 책을 번역하는 것이고요. 영상 번역은 뭐 드라마, 영화, 애니메이션 같은 영상에 자막을 입히는 겁니다. 그리고 기술 번역은 이 두 가지를 제외한 모든 문서를 번역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. 그럼 각 분야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. 먼저 출판 번역 같은 경우는 솔직히 진입 장벽이 좀 높습니다. 왜냐하면 제가 출판사의 편집자라고 하더라도 번역서가 한 권도 없는 초보 번역가에게 책 한 권을 자 번역해 주세요 하고 믿고 맡기기가 참 힘들잖아요. 그래서 진입 장벽이 높긴 한데 그렇다고 방법이 없는 거는 또 아니죠. 지금도 뭐 계속해서 신인 번역가들이 나오고 있으니까요. 출판 번역가로 데뷔하는 방법은 다른 영상에서 다루도록 할게요. 그리고 오늘은 뭐 일단 출판 번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, 여러분은 책 한 권 번역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으세요? 너무 막연해서 감이 전혀 안 오실지도 모르겠는데, 보통 자기계발서 같은 경우는 한 달 반에서 두 달 정도 번역가에게 시간이 주어지고요. 그것보다 어려운 뭐 철학서, 심리학서, 과학서 같은 경우는 뭐 두 달에서 세 달까지도 번역가에게 시간이 주어집니다. 그리고 또 책 분량이나 뭐 난이도에 따라서 기간을 협의해서 조정할 수도 있겠죠. 그런데 이 짧게는 한 달 반, 길게는 세 달이라는 시간이 길어 보이시나요? 혹시 되게 널널하네 라고 생각하시나요? 아니면 진짜 빠듯하겠다 싶으신가요? 널널하게 생각하시면 큰 코 다치실 수 있습니다. 사실 번역가라는 직업이 특히 책을 번역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본인이 모든 스케줄을 관리해야 돼요. 그래서 자신이 스케줄을 잘 짜놓고 그리고 또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겨서 일을 못하는 날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. 그런 스케줄을 다 관리하지 않으면 누가 확인하지 않거든요. 그래서 나는 프리랜서니까 자유로워. 오늘은 좀 힘드니까 쉬어야지 하고 놀았다가 나중에 정말 후회하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. 왜냐면 책을 번역하는 일은 일단 분량이 많기 때문에 벼락치기가 통하지 않거든요. 그런 반면에 스케줄 관리만 잘 한다면 오늘은 친구를 만나야지. 그러면 그 전날 더 스케줄을 많이 빼놓거나 아니면 다음 주에 나는 휴가를 가고 싶어. 그러면 그 전주에 열심히 일해서 스케줄을 다 빼놓으면 휴가도 갈 수 있고 정말 관리만 잘하면 자유로운 직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꿀직업이죠. 영상 번역 같은 경우는 출판 번역보다는 호흡이 훨씬 짧은데요. 만약에 50분짜리 영상 하나를 번역한다고 하면
번역자에게 주어지는 시간은 짧으면 3일, 길면 일주일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. 그런데 이것도 뭐 50분 번역하는데 그 정도면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것도 생각보다 시간이 만만치가 않습니다. 왜냐하면 일단 영상을 받으면 그 영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한번 쭉 봐야죠. 그리고 인물들이 있으면 그 인물들 간에 반말을 쓸 것인지 존댓말을 쓸 것인지, 그리고 이 사람의 성격은 어떠니까 이 사람 말투를 이렇게 설정해야겠다 하는 것도 다 생각을 해야 되고요. 그리고 대사 길이를, 영상은 자막이 들어가잖아요. 그래서 대사 길이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. 그래서 말을 짧게 축약할 줄도 알아야 되고, 적절하게 단어를 구성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겠죠.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. 번역가가 하는 역할이 단순히 자막만 번역하는 것이었으면 좋겠는데, 요즘에는 번역가가 자막에 싱크도 넣습니다. 뭔지 아시죠? 이 사람이 대사를 했을 때 딱 그 순간에 자막이 나왔다가 몇 초 뒤에 이렇게 사라지게 하는 것까지 번역가가 다 넣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번역하는 데 걸리는 시간보다 사실 이 싱크 맞추는 데 걸리는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고요. 그리고 그 프로그램, 자막을 넣는 프로그램을 다루는 게 익숙하지 않으면 시간이 더 많이 걸릴 수도 있겠죠. 하지만 본인이 뭐 애니메이션이나 드라마, 영화 같은 걸 너무 좋아해서 혼자서 번역도 했었고 싱크도 넣어봤고 정말 덕심으로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즐거운 작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술 번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. 먼저 뭐 블로그나 유튜브 같은 데를 검색해보면 가장 많이 검색되는 분들이 기술 번역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. 그만큼 자기를 드러내고 표현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맞는 번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. 특히 기술 번역은 정말 본인이 발로 뛰고 영업하는 영업력이 가장 필요한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. 프리랜서 오브 프리랜서라고 할 수 있겠죠? 그리고 번역의 호흡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, 기술 번역은 영상 번역과 호흡이 비슷하거나 더 짧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성격이 급하잖아요. 그래서 바로 연락, 오늘까지 해주실 수 있나요? 내일까지 해주실 수 있나요? 이렇게 급한 연락이 들어온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. 일이 들어왔을 때, 저 오늘은 좀 힘들 것 같아요. 내일까지 해볼게요. 혹은 다음에 주세요 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.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일이 넘어가게 되어 있죠. 뭐 번역 사이트 같은데 등록을 하러 들어가 봐도 정말 수많은 번역가들이 이미 활동을 하고 계시고, 이 사람이 아니면 절대 못하는 분야다, 이런 분야는 거의 드물기 때문에 내가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다는 사실 기억해 두셔야 할 것 같고요. 그리고 뭐 연락을 했는데 전화를 이 사람이 안 받았다. 그러면 다음 차례 이렇게 넘어가게 되겠죠. 그렇기 때문에 기술 번역 같은 경우는 영업력도 뛰어나야 되고 연락도 잘 돼야 되고, 네, 그리고 한번 기회가 주어졌을 때 정말 좋은 인상을 남기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야 되는 분야인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만큼 좀 정신적으로도 힘들 수 있을 것 같은데, 장점이라고 한다면 거래처를 많이 늘리고 일을 많이 받게 되면 그만큼 수입은 가장 괜찮은 게 기술 번역이 아닌가 싶습니다. 네, 지금까지 간단하게 출판 번역, 영상 번역, 기술 번역에 대해서 각각의 성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이 영상을 보시고 본인이 어떤 번역을 하고 싶은지, 그리고 본인에게 어떤 번역 스타일이 가장 잘 맞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랄게요.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구독 꾹꾹,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. 안녕.